쌤이랑 배워온 이제 2차 부등식은 아무래도 이제 2차 부등식이니까 2차식이 있어야 되고 부등식이니까 뭐 0보다 크다, 작다, 같다가 있어야겠죠? 그럼 2차 부등식인가 아무래도 뭐가 사라지면 안 돼? 2차항이 사라지면 안 되고. 그래서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과 약간 좀 푸는 법은 비슷하긴 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처음 공부했을 때 이런 거 2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풀죠. 왜냐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은 푸는 법이 다르잖아.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어? x값이 궁금한 거니까 뭐 이항하고 양변 2 나누고 하는 건데 2차 방정식은 뭐 이항할 게 없죠. 여기 인수분해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면 두 식의 곱으로 바뀌고 곱했을 때 0 돼야 되니까 왼쪽이 0, 오른쪽이 0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과 푸는 법은 아예 다르고 얘를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꿔서 공부하냐면은 여기 써 있지만 얘를 함수로 보는 거죠. 함수로. 그래서 두 함수 약간 교점으로 보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기본적인 2차 함수 맞죠? 얘는 뭐로 해석하는 거야? 얘는 x축. 그래서 x축보다 크다 작다. 아까 말했죠? y값에서 크다 작다는 뭐만 해주는 거야? 높은 거. 높낮이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의 교점으로 연관되긴 하지만 크다 작다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보면은 2차 부등식은 맞죠? 근데 이제 뭐로 바꿔서 풀자고요? 2차 함수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보다는 조금 쉬운 거로 가볼게요. 이거 볼게. 얘 지금 y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면 이거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9 맞죠?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아볼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를 꼭지점을 가질 거고요. 그럼 x축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그 문제에서 말하는 표현이 뭐라고? 2차 부등식을 뭐로 해석해달라고요? 2차 함수랑 x축으로. 근데 지금 이 표현이 뭐야? x축보다 낮은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2차 함수 낮은 부분이 어디야? 이 아랫부분이겠죠. 맞나요? 근데 부등식, 방정식 다 뭐 구하는 거야? x값. 해 구하는 거지. 그럼 x값은 어디 있어? 이런 게 x값이잖아. 이 x값. 그래서 우리는 이 낮은 거를 어떻게 범위로 표시할 거냐면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다고 표현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값은 결국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얘가 뭐야?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죠.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하잖아. 맞지? 그럼 두 함수를 연립하게 되면은 여기서 x값 얼마 나와요? 결국 인수분해하는 거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이니까 x값은 마이너스 5 또는 1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5 또는 1이라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이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인데 x값을 구해야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을 다 말하고 싶은 거야. 넣으면 다 밑에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를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문제를 풀 건데요. 계속 말하지만 뭐로 해석하는 거야?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건데요. 당연히 얘들아 처음 배우고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히 가지만 우리 나중에 이 과정을 좀 많이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부터 줄일 거냐면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누가 필요가 없어요? 꼭지점 필요가 없습니다. 꼭지점 이제 안 구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주시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식이 너무 비싸면 좀 그러니까 뭐로 가볼까? 얘로 한번 가볼까? 요거 2차 부등식 풀어달래. 됐나요? 그럼 풀어볼게요.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그릴 건데 아까 말했죠? 정확히는 안 그릴 거야. 그러면 이게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맞는다는 표현이 뭐야? 이게 뭐야? 아까 교점이죠. 그럼 우리가 교점은 두 함수로 봤을 땐 교점이지만 이게 함수가 아니고 방정식으로 보면
교점은 뭐랑 똑같아요? 해랑 똑같죠? 근이랑. 그럼 우리가 볼게. 이 함수가 이 x축이나 해가 두 개 있는지 한 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판별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쌤이 대충 그려놨지만 아까는 꼭지점을 정확히 그려서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꼭지점을 안 구했지. 그럼 뭐로 파악하면 돼요? 얘를 판별식으로 파악하면 돼요. 그럼 가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20 마이너스 20 0보다 크네? 그럼 판별식 t가 0보다 크네? 그럼 뭐인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교점이 두 개가 맞겠죠. 그럼 이제 이 교점을 구해줘야겠죠. 그럼 교점은 해라며. 해는 어떻게 구해?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고요.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면 되죠.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게 줬어요, 쌤이. 이거 됐잖아요? 안 되면 쌤이 수정할 거라서. 되죠? 그럼 x가 얼마 나옵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어디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어디가 마이너스 1이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석해볼게.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높낮이를 비교할 건데 지금은 뭐 보고 싶어요? x축보다 위에 부분이 궁금한 거야. 큰 거니까. 그럼 어디야? 왼쪽 오른쪽 좌우 날개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아까 말했지. 우리 뭐 궁금한 거야? 이 색칠된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x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쓸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차 부등식을 풀려면 x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x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부등식과 이 x축을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서 이 근이 필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아까 말했죠? 식을 계속 줄일 거야. 처음 해보는 거는 쌤이 쭉 그려줬지만 여기서 식을 뭐까지 줄일 거냐면요. 바로 답으로 와주세요. 바로 답으로 와줘. 그럼 봐봐. 이 줄 어떻게 나왔다고요?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 이거 어떻게 나왔다고?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 그 다음에 잘 봐. 작네. 맞지? 무슨 값? 사이값. 크네. 양끝값. 2차 부등식에도 요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쌤 말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절대값이 3 되니까 구했죠. 뿔마 3. 그 다음 뭐로 풀었어? 양끝값.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했어? 절대값이 1 되는 값 뿔마 1 구하고 사이값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쌤이랑 정리하자는 거죠. 아, 무슨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는. 뭐 있을까?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는 일단 근 구해줘.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얼마 나와? x-6, x 플러스 2 얼마 나와? 6도는 마이너스 2 나오지? 0 이 안에 0보다 작네? 사이값. 당연히 등호는 넣어줘야 돼.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빼고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외워서 풀 거지만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왜 그런지는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이 문제만 나오지 않아. 2차 부등식.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건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딱 막히냐? 인수분해가 되는데 근이 2개 나오잖아요. 근 되거든? 근데 근이 1개 나오면 이제 막혀요. 인수분해 해줘. 얼마? x-2의 제곱은 0. x값 얼마? 2. 사이값 이딴 건 없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우리 왜 이렇게 사이값, 양끝값 해본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고 비교해보니까 그래프 그려봐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제일 기본입니다. 2차 부등식에서 가볼게요. 이거 뭐로 봐달라고요? 2차 함수. 근데 우리가 이제 알잖아 이거는. 왜냐면 판별식을 안 써봐도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놈이니까 근이 딱 뭐밖에 없어요?
2일 때밖에 없죠. 그럼 딱 2일 때만 만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야. 얘가 누구라고요? 2차 함수. 얘는 누구라고? X축.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X축보다 밑에 부분에 X값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그래프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황색 포함 밑에 부분에 이 노란색이 있습니까?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얼마? 2일 때. 왜? 이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줄도 포함하는 거거든. 그럼 노란색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없다가 딱 이 하나 있잖아. 얼마? 꼭지점일 때.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얼마라는 거야? X는 2라는 거야. 근데 진짜 한 끗 차이다. 잘 봐. 이젠 없어. 왜? 이 표는 뭐야 이제? 이 노란색과 X축 밑에 부분에 이 이제 줄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밑에 부분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가 돼버려? 해가 없다가 돼버려.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무조건 이해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분은 뭐예요? X축 포함 위에 부분에 이 그래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어때요? 모든 노란색 그래프가 다 위에 있죠. 일단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워서 푸는 거 아닌 거고요.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인수분해가 해 2개짜리 나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양끝값, 사이값으로 외워서 풀면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2차 부등식 풀어볼게요. 그럼 봐봐. 이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아까.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교점이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 뭐로 파악하자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허근이네. 그럼 여기서 허근은 교점이 허수는 없잖아. 교점은 x 실수축에서 포함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교점이 없는 그림. 뭡니까? 요 그림. 그럼 이 그림에서 똑같아. 이 식이 뭐라고요? 2차 함수. 얘 뭐라고? X축. 그 문제 해석은 뭐야? X축보다 밑에 부분이 있니? 밑에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을 정리해줘야 되니까 꼭 그래프 그려서 2차 부등식이긴 해. 근데 뭐로 풀어? 2차 함수 X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 좀 기억해 주시고 해서 이 개념 설명 봐도 2차 부등식인데 바로 뭐 나와 있어? 다 이 그래프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 좀 연습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문제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 바로 문제 풀어 볼까요? 이런 거 나오면 개꿀이야. 왜? 어때 얘들아?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외웠던 거로 바로 풀자는 거야. 어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0, 2야. 뭐랑 뭐 나와요? 마이너스 4랑 2, 사이. 그냥 이런 건 이제 너무나도 좋은 거지. 2차 부등식은 어려운 단원인데 개 쉬운 문제 나왔네. 이렇게. 알겠죠? 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여서 잘 읽어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함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범위만 그릴 건데 A를 잘 보면 A값 범위가 있어요. A가 양수대. 그러면 아볼 이볼 중에 아볼말. 쫄 필요 없어요. 그냥 2차 함수 줘놓고 범위 주어지고 최소값 줬어요. 그럼 언제가 축방? 그렇지. 마이너스 2의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범위 체크해줘. 어디부터? 마사부터 2까지. 마사는 2칸, 2는 4칸. 그럼 이 분홍색 중에서 언제가 제일 최소?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죠. 그럼 뭐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인데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인 거죠. 대입할까요? 넣어보자. 4a 마이너스 8a 더하기 4가 얼마 나왔다고요? 넘어가면 마팔. 마이너스 4a 약분하면 a는 얼마까지?
a는 2까지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얘는 2차 부등식보다 뭐 2차 함수 문제가 더 많긴 한데 그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왜냐면 해를 구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좀 많은데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정확히 몰라. 근데 근이 뭐 1 또는 2래. 그럼 이 a랑 b를 구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구해? 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이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뭐가 나왔기 때문에 1이랑 2가 나왔겠어. x-1과 x-2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풀긴 풀 거야. 알파랑 베타 한번 풀어줘. 얼마야?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일단 뭐라고요? 인수분해. 2, 1, 2, 1. x값은 2분의 1 또는 2 나오는 거 맞죠? 사이값 2분의 1보다 작고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이게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우리 뭐 해줘야 됩니까? 이거 양변 2로 나눠줘야겠죠? 양변 2로 나누겠습니다.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달래. 마이너스 범위를 붙여버리니까 부동호방이 바뀌는 게 맞겠죠? 해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 보면 애들 영어 표현이야.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1이 0보다 작대.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가 얘랑 얘로 나온 거야. 그럼 아까처럼 푸는 게 맞다고. 얘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전개도 되고요. 지금 최고차항이 a니까 이렇게 a를 써줘야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했잖아. 잘 풀었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겠어요? 두근의 합인 거야. a분의 c 두근의 곱이 얼마겠어요? 4분의 1인 거지. 그래서 a 얼마야? 4. a가 4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b는 뭐겠어요? b는 5 나오겠죠. 곱해서 20 나오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주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잘 봐. ax제곱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x값은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 이거 어때요? 어떤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어.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0보다 작은 걸 풀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값이 아니고 양끝값이야. 반대가 나왔지.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볼 형태가 아닌 겁니다. 그럼 2차 함수에서 아볼만 있어요? 뭐도 있어? 위볼도 있지. 위볼일 때를 알려주는 거야. 왜냐면은 위볼일 때는 반대인데 이거는 뭐 외워도 돼.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에 반대가 나오면 위볼로 나오는 건데 왜냐면 이 위볼일 수밖에 없는 게 위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이 X축보다 밑에 부분이 궁금한 거지. 그럼 밑에 부분 어디야? 양쪽 날개죠. 그럼 양쪽 날개는 해가 어떻게 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에 반대이기 때문에 아볼을 우리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 위볼이 나오면 아볼로 바꿔서 풀 거야. 왜냐? 아볼과 위볼의 차이점은 뭐야? 그냥 최고차항이 양수냐 음수냐 차이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위볼은 잘 풀지 않을 건데 만약에 위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온다. 아볼로 바꾸면 헷갈리다. 그럼 위볼로 풀어줄 건데 거의 대부분은 아볼로 풀 거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외운 건 틀린 게 아닙니다.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면 양 끝값인데 반대가 나오면 아볼이 아니고 위볼일 거다. 알겠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지만 외우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약간 뭘 구하는 거냐면은 이런 문제인데 봐봐. 뭘 구하는 문제입니까? 뭘 구하는 문제, x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x값에 뭐라고 써 있어? 모든 실수 x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얘는 x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약간 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왼쪽 좌변을 좀 해석을 하면은 이게 x가 여기 숨어 있고 여기 1이 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전개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k 플러스 15는 0 이상 맞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아버리잖아요. 대충 그려볼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x축보다 뭐 위에 있고 싶은 거지. 누가? 이 2차 함수가. 근데 앞에 뭐라고 써있어? 모든 실수 x. 그럼 잘 봐요. 지금 어디만 위에 있습니까? 여기랑 여기만 위에 있잖아. 여긴 어때? 여긴 없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그림이 위에 있으려면 붕 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은 x축보다 윗부분에 이 2차 함수가 모두 그려지려면은 이 모양이 나오거나 여기 등호 포함되어 있죠? 모두 가능합니까? 이 모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겁니다.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이 2차 함수의 개형, 모양을 그려서 푸는 건데요. 잘 봐. 얘는 안 되고 이 둘은 돼. 그럼 우리가 이 세 개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구분 짓냐면요. 얘는 근이 몇 개야? 얘는 없어. 그럼 우리가 근의 개수에 따라서 무슨 식을 쓸 수 있냐면요. 판별식을 쓸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이 2차 함수가 0 이상이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두 그림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두 그림이라는 건 근이 몇 개? 한 개. 이거나 없거나. 그럼 근이 한 개이거나 없으려면은 0 이하로 푸는 거죠. 왜? 중근은 뭐야? 판별식 D가 0일 때. 허근은 0보다 작을 때니까. 됐나요? 이거 푸시면 돼요. 가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에 AC까지. 그래서 이게 좀 정확히 너네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0 이상이라고 해서 판별식 0 이상 푸는 게 아닙니다. 이 0 이상은 따로 그래프를 해석해 줘야 되고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이 근의 개수에 따라서 판별식을 쓰는 거니까 여기 내용은 해보고 모르면 다 틀려오세요. 알겠죠? k제곱 마이너스 뿌릴게. 플러스 2k 마이너스 15.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고 오늘. 이런 문제 나오면 개꿀이라고. 맞죠? 왜?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부등식이잖아. 뭐 구해줘야 돼?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고 빨리 근을 구해야죠. 뭐랑 뭐 나와? 마이너스 5랑 3. 작다니까 사이값까지. 됐어요? 다음에 딱 여기 유형 4번까지만 할 거거든요. 남은 시간을 일단 오답해볼 거고, 여기는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어서 솔직히 요거 문제를 먼저 풀고 위에 것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연립이잖아요. 아까는 연립이 바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가 볼게. 이런 게 연립 부등식이잖아. 그럼 당연히 연립 부등식은 그 앞에서 해봐서 알겠지만 얘들아, 요거 해 구하고 이거 해 구하고 겹치는 범위 구해주면 되고요. 첫 번째 같은 거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잘 봐. 요거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럼 아까 2차 부등식 어떻게 풀기로 했어? 인수분해 하기로 했죠? 얼마 나와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랑 2 나오지? 0보다 크네? 양 끝값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은 우리 이 근이라는 게 뭐예요?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마이너스 4를 넘겨서 부동 빼고, 어차피 부동 안 썼잖아 우리, 맞죠? 그냥 는으로 푼 거니까 x제곱이 4 되는 값이 뭔데? 뿔마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다는 거야. 우리가 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요? 0이 되는 값이 안 보이니까 인수분해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x제곱이 4 되는 게 안 보이냐? 눈으로? 보이죠. 그럴 땐 그냥 빠르게 해를 구한 다음에 이 부동호 방향을 맞춰가지고 x 기준으로 더 크다 표시니까 양 끝값으로 푸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부등식 나오면 인수분해하지 말고 x제곱이 9 되는 게 뭐 있어? 뿔마 3 작네? 무슨 값?
사이값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 좀 해볼까요? 오, 이렇게 빨라. 요거 지금 아마 곱해서 마이너스 A 이거 더해서 1 마이너스 A였으면 이거 쪼개면 나올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어서 암산 좋은데요. 제가 x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1에 0보다 작다. 아,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인수분해 됐어. 0보다 작다야. 뭐로 풀 거야? 사이값. 근데 누구랑 누구 사이야? 몰라. A가 1보다 작은, 마1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두 개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보다 크고 마1보다 작을 때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마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 범위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범위를 합칠 거잖아요. 근데 합치기 전에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 분명 이 범위는 어때? 요렇게 나올 거죠. 그럼 이거랑 겹치는 값을 구할 거잖아. 근데 겹치는 값이 얼마래 문제에서? 더했더니 7 나왔대. 에이, 그럼 잘 봐. 7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거 다 음수인데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가볼게요. 누구부터 누구?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요. 2보다 클 겁니다. 겹쳐야 되니까 오른쪽은 안 돼.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겹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여기 값을 더했더니 7이 나와야 된대. 그럼 2보다 큰 거 뭐 있어? 3. 그치. 3이랑 4를 더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여기 2보다 큰 것들 중에서 더해가지고 7 넣어야 되니. 그럼 잘 봐. 여기 3이 있고 여기 4 있대. 그럼 선생님 말하죠. 오늘 한 3번 정도 풀어줬을 텐데 수직선이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고. 그럼 4가 여기 있으면 5는 어디 있겠어? 바깥에 있겠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A의 위치를 잘 봐달라는 거야. A 같은 지금 어디랑 어디 있습니까? 4랑 5 사이 있죠. 그렇지. 그래서 A는 4랑 5 사이 있는 거고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항상 끝까지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중에 등호 하나 넣어야 돼요. 5. 좋대. 왜? 쌤이 등호 어떻게 넣으라고 했었죠? 그 숫자가 대보라고 했죠? 5는 왜 되냐? 5보다 작다에 3, 4 들어올 수 있어? 해로? 되죠. 되는 거야. 근데 4보다 작다 써봐. 4가 못 들어오지. 3만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3인데 답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만. 이거 그 사고력 좀만 할게요. 세 개만 싹 하면 될 것 같은데 세 개만 싹. 뭐식이냐? 2차 부등식 선생님이 푸는 거 번호 알려줄 거야. 알겠죠? 그냥 개념 기출은 당연히 유형 4번까지 푸는 건데 아마 고난도도 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한번 정리해서 알려줄게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우리 오답 한 대까지 오답 해오시는 거고요. 그 번호 체크한 데까지 풀어오는 거고 요거 부등식 시험 볼 거예요. 개념 기출 3개, 고난도 3개. 그 다음에 절대값 2개짜리 무조건 시험에 넣을 거고. 알겠죠? 그거는 통과해도 틀리면 남을 거야. 알겠죠?